일단은 오늘 이양수석님이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필요할 때 소집을 요구하는 게 남발이 될 수가 없겠죠. 단순히 소집된 횟수만 비교하면 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죠? 필요도 없는데 저희들이 소집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은 남발이란 말이 맞을 겁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강성희 의원 문제도 있었고, 그 전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외교 실패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수근 상병권도 지금도 계속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최근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대통령이 이렇게 빈발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공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마라 가능합니까? 아니 이관석 대통령 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찾아서 만난 거는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으로도 확인된 거 아닙니까? 사퇴 요구받았다는 거?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자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당사자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왜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묻질 못합니까 도대체? 저는 상당히 좀 이상하게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고 국회가 너무나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이 소집한 게 남발입니까? 안 받아들여주는 게 권한 남용이고 남발이죠. 빨리 소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경호법 위반이요? 위해가 있을 때 실시되는 게 경호죠.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이 떨어진 다음에 말을 한 겁니다. 말을. 근데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은 거예요. 말이 위해가 된다. 말이 어떻게 위해가 되죠? 말이 어떻게 위해가 됩니까? 욕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국정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위해가 됩니까? 여기 기자님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강성희 의원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어때요? 입 막을까요?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말의 내용이 듣기 싫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화이팅! 입 막습니까? 막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위해라면, 똑같이 위해라면, 고성을 지르는 게 위해라면, 대통령님 화이팅! 이것도 위해죠. 말의 내용이 심기를 거스린다. 이 차이 말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기경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에 심기경호라는 게 있습니까? 경호처의 경호에? 법에 심기경호하게 돼 있습니까? 기분 거스르면 다 낚아채고 끌고 나가고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국회의원이라서 문제 제기한다고요?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자님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써주십시오. 아닌 건 아니라고 써주십시오. 해서 안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한 번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운영위에서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야당에 대한 탄압, 불통, 정치적 개입 이런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제가 당의 소상공인 위원장으로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22일 날 대통령이 참여하기로 했다가 뭐 감기 몸살 이유로 불참을 했다는데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10년이 넘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 조치로 과거 우리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주도해 갖고 만들었던 단말기 이동통신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규제를 해소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그 두 가지 법안이 지난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야당이 제안을 하고 국민들이 여론이 형성되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시장을 통해서 그 토대 위에서 이동통신 대리점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고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지금에 와갖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온라인몰도 하고 있고 오프라인몰도 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들이 마음만 먹으면 새벽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 달에 2번 일요일날 새벽에 못한다는 이유로 유통법을 규제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준다고 그러는지 도저히 저희가 그거를 상임위에서 1년간 그 규제를 철폐해야 되는 근거를 가져와 봐라. 그게 소비자 후생에 얼마나 효과가 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전에 그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해서 가져와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절차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게끔 유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통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지키고 조사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민생 토론회를 열어놓고 발표하는 포퓰리즘식으로 발표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말기 이동통신 보조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명목으로 대리점들의 이익을 갈취해갖고 보조금을 전부 대리점들의 비용 부담으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들이 횡행했고 심지어 대리점들이 도산하거나 자살로 가진 과거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을지로위원회 통해서 공정한 이동통신 대리점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게 오히려 시장 경제에 맞다 해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을 만든 겁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폐지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폐지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의무협의를 폐지한다면 소상공인 중소상인들이 지금도 어려운데 다 아마 사지로 내몰릴 것이고 파산과 각종 어려운 불공정 거래 속에서 파산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법안이 왜 도입되고 왜 10년 동안 지켜져 왔는지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통법은 합헌이라는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고요. 이걸 민생이라고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는 이 윤석열 정부의 정말 이 뭐랄까요 몰염치 대기업 편들기 이런 민생 정치를 망가뜨리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이 문제도 반드시 대통령실의 운영위를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바로 잡아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테러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브리핑을 했었는데 오늘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테러 살인 미수의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테러 방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와 같은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사건은 국정원이 여러 가지 실무적인 조사와 이 테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국가안보실에 보고를 하도록 여러 가지 직제상의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테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축소, 은폐에 관련되어서 우리 안보실이 대통령 비서실의 안보실이 어떠한 보고를 받았고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도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저희들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혹시 이재명 당대표의 테러에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고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소 은폐에 대해서 국정원과 안보실이 어떠한 역할과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좀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말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 정권인 줄만 알았더니 이제는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국민 거부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결한 법안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를 남발하고 있고, 집권 여당은 국회에서 습관적으로 퇴장하고 또 국회 소집 요구도 거부하는 그런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운영위 소집이 됐지만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 여당, 특히 국민의힘은 습관적인 그런 버릇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정부 집권 여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의원인 우리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의 경호처 직원들의 강제 퇴장 조치 문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과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 공동 소집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강성희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실과 그동안에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 무시,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에서 기인한 일이다라고 명백히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전반 운영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방탄에만 앞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안일수록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이라고 하는 의결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회의 불참과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참여를 협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야사당과 함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사과, 그다음에 경호처장 파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짧게. 예.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법률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강제 퇴장한 건에 대해서 원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보니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너무 세부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항상 법 위반인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법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이양수 수석이 얘기하신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법에는 경호처의 업무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지 위해를 가했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내용도 없을 뿐더러 강성희 의원님 행위 자체가 위해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언론이 대통령께 만약에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가면서 질문을 했을 때 신체적으로 이미 접촉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동일하게 대통령의 위해를 가한다는 이유로 경호처에서 언론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해당 행위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법률의 적용 범위는 더 확대돼서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언론 그리고 모든 국민들도 이 법률 위반으로 물리적으로 대통령 주변에서 내팽개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결식 때 백원우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발언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백원우 의원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고 무죄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위에 대해서 경호 행위가 과잉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실 그리고 경호처 스스로 본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자료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에서 분명히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행위가 적정하다라는 걸 어떻게 대통령의 신체 위해가 가해졌는지 국민들한테 증거를 제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다시 끌려나가는 것은 저일 수도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언론일 수도 그리고 이 방송을 당시 이 기사를 접한 모든 국민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저희는 마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다음엔 꼭 성사된 운영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